자, 가봅시다. 테마2가 아니고 테마4예요. 그죠? 테마4의 후반부. 나머지 정리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딩 거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중딩 때 거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고딩의 시각으로 중딩 거 바라볼 거고요. 구조 일단 정리를 싹 다 해버리고 가겠습니다. 가보죠. 자, 2차 방정식 판별식이라 그랬어요. 이거 전에 마지막 파트 한 거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판별식 뭐 할 때 쓰는 게 판별식이죠?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근의 개수. 어떻게 근데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여기 때려두면 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인데 이 값이 0보다 크면은 제곱해서 얼마? 0보다 큰 값이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어떤 수가 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2해분의 마비 플러스 요거 2해분의 마비 마이너스 요거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죠? 만약에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남는 건 2해분의 마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걔는 어떻게? 중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거 다 제대로 했었네.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나네. 예. 그래프까지 연결시켜서 정리했었죠. 그죠? 그건 모르겠고요. 네. 어찌됐건 이거 제대로 했었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었는데 뭘 판별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판별하게 됩니다. 실제로 풀어내지 않고도 근의 형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사실은 근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뭐하고 연결돼서 중요해져요? 그래프 형태. 그죠? 그래프 형태 또는 부등식 구조하고 연결돼서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게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는 상태고요. X축에 이렇게 걸친다면은 D가 0보다 네. 자, Y 콜 어떻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 이게 2콜 0일 때 이게 방정식의 입장이고요. 그죠? 이걸 Y 콜로 묶어가지고 이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게 함수고요. 그죠? 그럼 결국에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Y 값이 0이 나오게 하는 X축의 좌표들, X 값들. 그죠? 그럼 당연히 뭐야? X축을 자르고 지나간 이 점이 결국에 방정식의 근이 돼버리죠. 그죠? 그럼 이건 결국에 근이 두 개인 상황.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포물선 이차 함수가 걸칠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X축에 걸쳐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죠? 자, 판별식 D가 0이면 어떻게 되고요? 그래프는 다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죠?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중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판별식의 입장에서는 D가 0이에요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왜 또 T가 0이죠, 당연히. 왜 또 그 물음표를 빡빡 찍으니까 내가 진행을 못 하잖아. 멈칫. 판별식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이잖아요. 판별식 D. 예, D 계속 나와. 중딩 때보다 D는 더 가열차게 미친 듯이 기어 나오거든요. 고딩 범위 넘어가게 되면. 판별식 D가 0일 때 중근이에요. 그래프는 X축에 다 있어요. 그래서 Y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딱 한 개만 존재해요. Y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자, Y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두 개 존재해요. 방정식의 입장에는 서다 두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에요. 판별식 D는 0보다 커요. 그죠? 자, 여기는 자, 방정식의 입장에서 0이 되게 하는 x값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중근이라고 평가해요. 판별식의 입장에서는 d는 0이에요.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x축에 접해 있어요. 라고 평가하게 되고요. 그죠? 자, 하나 더 x축에 어떻게 돼 있을 때 공중에 떠 있어요. 그죠? 근이 있어요, 없어요? y값을 0이 되게 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아요가 돼 버려요. 그죠? 이 함수에다 어떤 x값 대입해도 y값은 0이 돼 주질 않아요. 그죠?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근이 없어요. y값이 0이 되게 하는 y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근이 없어요라고 평가했었는데 우린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허근이 존재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그죠?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욕심 부리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죠? 뭐 하자는 얘기죠, 이거? 혹시 결론은 기억하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의 결론은 기억해요? 어? 아니에요. 이거는 판별식이었고요. 이거는 근하고 말 그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 근하고 계수의 관계잖아. 근은 도대체 무슨 근이고요. 계수는 도대체 무슨 계수예요. 결론도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예. 그러면 뭐 디테일하게 봅시다. 말 그대로 근하고 계수 사이의 관계가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안 나오나? 이거 나오는데 이거? 아니야. 중학교 때 나와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데 네가 지금 그 기억의 저편으로 그 짱 박아 버린 거거든요. 예, 나오긴 나와요. 자, 이게 뭔지부터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고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게 2차 방정식 형태입니다. 그죠? 이 녀석의 근을 보통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놓게 돼요. 그죠? 어? 맞아요? 예. 어떤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와 누구하고 사이라고요? 근하고 계수 a, b, c 사이의 관계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오케이? 혹시 기억나요? 그대는? 조금
결론은 기억나요? 두근의 합은 얼마죠? 네. 이름만 기억나요? 그냥 얘기해봐. 기억나면. 어? 네. 이것만 기억나요? 아, 이거라도 기억나면 어디야? 그게 저분은 이것도 모르는데 이게 안 본 거. 아, 중딩 거라니까. 중딩 때 완전 라이트 책을 보지 않았으면은 이거 나와. 중딩 책에도 이 주제가 한번 출연은 하거든요. 어? 아, 아까 내가 이거 수업하다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한 20분치를 날렸거든요. 한 번도 오늘 상태도 안 좋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잘 녹화되고 있네요. 자, 봅니다. 자, 볼게요. 결론은 뭐야? 결론은 이거야. 두근의 합이 어떻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녀석의 근 알파 베타와 계수 ABC 사이의 관계예요. 특정 관계, 지금 책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2차 방정식의 근하고 계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요. 그죠? 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대요. 두근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무조건 a분의 c가 된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였다 치자. 이퀄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다 칩시다. 그죠? 그럼 이 자식의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그죠? 그 두 개의 근을 어떻게 더했을 때는 두 개의 근을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결국에 두근의 합은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죠? 요 방정식을 놓고 봤을 때는 그죠? 그죠? 두근의 곱은 뭐가 된다는 얘기고요. a분의 c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2분의 4니까 그냥 2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됩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것 자체는 뭐 3등급 이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이유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접근하고 끝내거든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접근하고 끝내요. 자, 알파 한 근을 이렇게 놓고요. 또 다른 근 이렇게 놓고요. 실제로 더해버린 거야. 실제로 더해버렸더니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데 계산해봤더니 이거 되더라야. 노가다를 띄워서 계산해봤더니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두근의 곱 실제로 근 하나 근의 공식에 때려 넣었을 때의 결과값이에요. 계수 ABC를 그대로 두고 그죠? 근의 공식에 때려 넣었을 때 이거 두 개를 때려 곱했더니만 이거 합차 공식으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날라가고요. 남는 게 이거만 남는데요. 뭐 해보니까 되더래요. 계산은 굳이 의미가 없고요. 자, 실질적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되더래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 이 녀석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또 다른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뭐라고요? 이 녀석의 근이 뭐가 된다고요? 이 녀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요. 근데 최고 차항 계수가 얼마야? 최고 차항 계수는 A야. 그죠? 그러면 이 녀석 우리 근이 알파고 근이 베타면은 알파라는 근을 가지고 베타라는 근을 가지고 이퀄 0 됐다는 얘기고요. 그죠? 이걸 거꾸로 가보면 거꾸로 추적해보면 그죠? 최고 차항 계수 A니까 여기 A가 있어야 되겠네.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 알파 베타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자, 이걸 한번 전개해 볼 거예요. A에 어떻게? 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되고요. A 알파 베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죠? 이퀄 0.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 써야 되고요. 더하기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계수 ABC를 놓고 최초에 출발했던 이거랑 1대1로 비교해 보면은 결국에 이거 이퀄 뭐란 얘기야? 이거 이퀄 이거였단 얘기야. 왜? 이거에 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거꾸로 만들었던 식이 이거고요. 이거 정리한 게 여기로 왔었던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하고는 똑같은 식인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주장하는 뭐야? 두근의 합은 뭐하고 똑같아진다? 마이너스 a분의 b래요. 알파가 아니고. 자, 여기도 실제로 한번 봅시다. 이게 계수, 이게 a고요. 그죠? 이거 전체가 계수 b고요. 이거 전체가 계수 c였던 거야. 그죠? 얘랑 1대1 매칭돼야 되니까. 그죠? 자, 실제로 한번 해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요거 계수 a분의 b 해버리면 aa 날아가고 두근의 합이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계수 a분의 c를 처리하게 되면 aa 나라고 두근의 곱이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걸 더 극단화시켜서 단순화시키면은 최고 차항 계수 없다 치자. 1이라 치자. 그죠? 그럼 x마 알파고 x마 베타였다 치자고요. 그죠?
이퀄0 이 상태면 이건 전개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될 수밖에 없고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두 군의 합이 무조건 나와. 당연히. 그죠? 그죠? a분의 c를 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왜 굳이 기억을 하자? 아, 시험에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써먹을 때 써먹더라도 이유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왜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지 지금처럼 이 정도의 확인은 하고 써먹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와 계수 A, B, C 사이의 관계라고 불러서 기억하고 써먹게 됩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죠? 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그때가 노골적으로 고딩 범위가 돼버려요. 말란 김에 해버릴까요? 이거 한 개 아까워서 그냥 해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계수와의 관계도 있고요.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 사이에서 일정한 무언가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냥 보고 갈 거야. 자, 3차 방정식이면 어떻게 되겠어? x-알파, x-베타, 또 다른 건 x-감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죠? 이퀄0의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 당연히 최고차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서 다항식 정리할 때 예측이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걸 전개할 때 무식하게 그냥 전개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조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하고 상황을 판단하면은 노가다를 뛰지 않고도 생각보다 아름답게 이런 형태의 식들을 전개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한번 해볼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최고차항은 무조건 x3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알파의 x제곱 2차 항계수는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가 하나 나와요. 마이너스 알파의 x제곱 되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게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알파의 x제곱 똑같이 위상이 동일하다는 표현을 여기도 하게 되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의 위상은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알파의 어떤 형태가 난다면 베타도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하게 되면은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감마, 알파, 감마, 베타, 알파, 베타, 감마 여기 뭐 붙겠어? x제곱이 붙겠죠. 2차 항계수들 다 뽑은 거잖아. 그죠? 자, 그럼 다음에 뭐 해야 돼? 1차 항계수 판단해야겠네. 그죠? 1차 항에 되려면 어떻게 돼요? x 하나 선택되고 나머지야. 그럼 알파, 베타의 x. 마마니까 뿔 되고 알파, 베타 x 하나 나오겠네. 당연해요? 자, 근데 우리 또 똑같은 얘기. 위상이 동일하니까 알파, 베타 나오면 나머지 세트 다 같이 나와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 뭐라고 쓸 수 있고요? 알파, 베타의 베타, 감마의 감마, 알파 쓸 수 있고요. 여기 뭐라고 써요? x를 쓰게 되겠네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죠? 마지막 뭐만 남아요? 3차, 2차, 1차 나왔으니까 마지막 상수만 나오는데 마니까 마이너스 달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전개되고 이퀄0 되고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끝났어요.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예요. 2차하고 비슷하죠. 그죠? 2차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a x3승에 플러스 bx제곱에 플러스 cx 플러스 d였다 칩시다. 그죠? 일반적인 형태의 식으로 써볼게요. 일반적인 3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그죠? 그 녀석의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그죠?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 할 수 있겠다는 게 보이죠? 세근의 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처리해버리면, 그죠? 이거 처리해버리면 다 날라가고 한만 남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a분의 b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뭐가 되더라? a분의 c를 처리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더 남았죠? 마지막으로 뭘 하게 돼요?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계수가 a, b, c, d까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실제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면 뭐 2x의 3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죠? 이 녀석의 세근의 합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죠? 세근의 합은 2분의 5. 실제로 근을 구하지 않아도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2분의 6 되니까 그냥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가 돼버릴 거고요. 그죠? 세근의 곱은 당연히 a분의 d니까 마사가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왜 또 가우뚱하고 있어? 뭐가요? 4죠. 잠깐 마이너스 4 맞아요. 내가 마사라 그랬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지금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약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진짜 마사라 그랬니? 사라 그랬니? 몰라 씨. 내가 마사라 그랬어.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자, 뭐가 됐건 결론은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셨죠?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하죠? 뭐 딱히 외울 게 있어요? 자, 근데 외워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이거 유도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 세요. 종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야. 자, 계수 A, B, C, D 순서대로 날아가잖아. 그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수 여기 어떻게 됐었죠? A, B, C 날아갈 때, 그죠? 분모에는 무조건 뭐가 와요? 최고차항 계수 A가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BC가 순서대로 따라왔잖아. 그죠? 근데 출발할 때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그죠? 그럼 맞불로 부호가 바뀌어요. 그죠? 헷갈리니까 현장에서 써먹으려면 어차피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분모는 A, 최고차항 계수 A 고정.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수들이 순서대로 따라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차수가 알파, 베타, 근이니까 X라고 보면 1차네. 그죠? 근데 이거 두 개 곱하면 2차네. 그죠? 맞아요? 자, 그럼 1차, 2차 차수 높아지는데 분모는 최고차항 계수 고정, 나머지가 따라오고 맞불, 마이너스부터 출현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밑에도 한번 볼까요? 통일적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분모는 전부 다 뭐 고정이야? 최고차항 계수 A 고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B, C, D가 순서대로 따라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차수 1차, 2차, 3차 차수 높아지고요. 그죠? 그죠? 이거 그냥 X라고 보자고요. 한 개, 한 개, 한 개. 근데 여긴 두 개씩 곱하니까 2차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고 과정의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고요. 그죠? 1차, 2차, 3차, AAA, BCD 따라오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출발이네? 위에 두 개짜리 2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 관계도 마이너스 출발. 근데 마이너스 출발에서 부호가 맞불마로 바뀌어요. 그죠? 와, 기억하기 편하네. 그죠? 네. 실질적으로 문제 써먹을 때는 어느 정도 구조화 시켜서 들고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외우라 그러면 막 그냥 외우는 새끼들 있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거든요. 못 써먹어요. 아니면 실제 시험장에서 꺼내다가 오류가 생기거나. 그래서 모든 공식을 기억할 때는 형태나 구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가 없이 빠르게 꺼냈을 수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줄줄 읽으면서 절대 외우지 마세요. 쓰면서 외우거나 그런 짓 하지 마시고 항상 구조를 고민해야 돼요. 다른 과목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무작정 외운다고 외워지지 않아요. 구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죠? 일관적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필요가 있다면. 자, 일단 근거계수 관계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7로 갈게요. 자, 이거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 확인하면서 저기 4-26 확인하면서 봤던 개념이에요. 어떤 방정식이 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그죠? 예를 들어 3하고 2를 근으로 가져요. 그죠? 그럼 3을 근으로 가지려면 당연히 x-3 있어야 되고요. 2를 근으로 가지려면 x-2 있어야 되고요. 그죠? 최고차항이 만약에 1이 아닌 어떤 게 결정되어 있었다면 붙이면 되고요. 뭐 1이 아닌 어떤 거 2였다 칩시다.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그럼 이퀄용으로 묶어놓고 이거 전개해가지고 근을 알파 베타로 가지는 원 형식의 원 형태의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지금 보니까 되게 당연해 보이죠? 여기서 또 근거계수 관계 구조 나오고요. 그죠? 별거 없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거꾸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보고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뭐 요걸 굳이 공식화시켜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쓸데없는 정력의 낭비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식을 알면은 근을 알면은 어떻게 거꾸로 그런 근을 가진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죠? 자, 요거 그대로 들고 4-28로 다시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 하게 되거든요. 근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자연수근이거나 뭐 분수근이거나 이렇지만은 않아요. 루트 물고 있는 애도 있고요. 허수 i를 물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마 i 이렇게 이마 루트 3 이게 근이었다 칩시다. 그죠? 켤레근 관계라는 게 있어요. 왜 켤레가 뭐 할 때 쓰는 단어죠? 켤레가 뭐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신발 한 켤레 두 켤레잖아. 그죠? 그럼 신발은 왼쪽 발 한 짝 있고 오른쪽 발 한 짝 있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도 그 그룹 표현을 써요. 켤레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켤레근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마 루트 3이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라면 입불 루트 3도 무조건 근이 된다가 켤레근이라는 그 상황의 결론이에요. 왜 그럴지 이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왜 이마 루트 3이 근이 되면 입불 루트 3도 무조건 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의 공식에서 어떤 구조를 가져? 한번 써보면 너무 편하게 보여요. 마비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걸 더 이해하기 편하게 쓰면 2a분의 마비 그리고 뿔마 그리고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얘기했듯이 요 값이 2가 나와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었다면 그죠? 그죠? 그러면 다시 당연히 어떻게 2 플러스 루트 3의 형태 여기 부호만 바뀐 2 플러스 루트 3의 형태도 당연히 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합을 해봅시다. 아, 혈내근 관계는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겠네.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 이마 아이였다 치자. 허수근.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이뿔 아이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허수 아이는 누구밖에 못 만들어? 이 루트 있는 이 자식밖에 못 만들어. 그죠? 근행무식에 때려 들어간다면. 그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루트일 때도 혈내근 관계 성립하고요. 마가 근이면 뿔도근, 뿔이 근이면 마도근.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허수근일 때도 똑같이 혈내근 관계가 성립하겠네. 일단은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됩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또 얘하고 엮어가지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두 수를 근으로 가지면 어떤 두 수를 근으로 가지면 근을 알면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근을 알면 이체 방정식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걸 혈내근하고 엮어가지고 만약에 이뿔 루트 3만 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이마 루트 3 근이고요. 그죠? 그러면 요걸 근으로 가지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 원래 2차 방정식 형태를. 그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까? 지금 생각해봐. 지금 얘기해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얘기했잖아. 응. 어씨, 너무 엉뚱한 데로 달리고 좀 말려 얘 좀. 이상한 짓 하려 그래. 1.731이야? 와, 그거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2 더하기 1.731 무리수 씨도 어떡하려고 뒤에 있는 애들 버려요? 소수점 밑에 네 자리 이하는 버려요? 와, 진짜 극악무도한 시도를 하셨거든요. 제지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 뭐요? x에서 빼가지고 식을 만들어? 무슨 말이지? 아, x 마이너스 2 마 루트 3 이렇게 근하나? 그리고 어떻게? x 마 2 뿔 루트 3 이렇게 근하나?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되겠니 이게? 아, 물론 되긴 하지. 여기 3개항 3개 하니까 전개하면 9개항 나올 거고요. 그거 전개하면 답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런 짓 하는 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거 하라고 시키진 않았을 거고요. 그죠? 어?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어. 와, 정답. 아씨, 바로 걸 얘기하면 어떡해. 기분 나빠. 안 드는 걸로 할게요. 자, 마지막 할 얘기는 그거였는데요. 여기서 이 시점에 애들한테 똑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좀 공부하는 놈들은 이런 대답을 해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방금 전에 뭘 봤죠?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그냥 만들면 돼요. 최고차 한계수 빼버리고요. 그죠? 두 근의 합 써버리고요. 뒤에 두 근의 곱 쓰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과계수 관계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될 것 같아? 어? 이게 상대적으로 편하겠다는 게 일단은 보여요? 어? 안 보여요? 못 만들어요? 근과계수 관계 이거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야 아까 뭐였지? 이마루트였나? 그냥 하자 대충 하자. 이마루트가 근이었다 치자. 그죠? 그럼 이뿔루트도 당연히 켤레근 관계로 근이 되잖아. 그죠? 최고차항계수 그냥 1이었다 치자.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요거 두 개 더한 값. 그러면 어떻게 돼? 루트 2 날라가고 4. 근데 마이너스 4x 되겠네.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두 개 더해서. 그죠? 두 근의 합에다가 x 들어오잖아. 그죠? 두 근의 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4마 2 되니까 여기 뿔투 되고 끝나겠네. 아, 이렇게 만들 수 있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원래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돼. 이게 필요한 상황도 있거든요. 실제 문제 풀어 나가다 보면. 어? 자, 아까 누가 얘기했었지?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아까 누가 얘기했었지? 네가 얘기했나? 예. 자, 네가 설명해. 그럼 네가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네. x는 어떻게 되고요? 2마 루트 2.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거 풀어낸 결과가 이거였던 거고요. 결국에는 뭐야? 2뿔마 루트 2가 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x 이퀄 2뿔마 루트 2. 어떤 과정에 역과정을 가게 돼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거꾸로 가는 거야. 그죠? 거꾸로 가볼게요.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자, x에 마투 돼버립니다. 이거 넘기면 이퀄 얼마? 뿔마 루트 2 돼버릴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걸 양변을 어떻게 해버려요? 양변을 제곱해버립니다. 그죠?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뿔 4 돼버리고요. 여기 이퀄 2 되겠네. 뿔마 루트 2 제곱해봐야 2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넘겨버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의 뿔2 이퀄 0이 되고 끝나겠죠. 우리가 아까 얻었던 결론하고 당연히 동일한 원리는 얻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관계가 사실은 뭐였어? 우리 방금 정리했던 전 챕터에서 정리했던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2차 방정식 풀어내는 세 가지 방법이 뭐였죠?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공식에 때려놓거나 완전 제곱식에 때려놓거나. 그죠?
근데 그때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고딩에서는 주로 거의 무슨 방법을 쓰게 될 거다라고요? 근해 공식 거의 안 쓰고요. 인수분해하거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풀어내게 될 거고요. 그죠? 지금 보시는 상황이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교과서 보다 보면은 막 억지로 그 근거계수 관계 쓰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억지로 만들어낼 때 2차 방정식 만들 때. 근데 솔직히 별 의미 없어요. 예? 거의 실제 등급을 가라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완전 제곱식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겁나게 많이 생깁니다. 구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넘어갈게요. 됐고요. 4-28까지 끝났고요. 두 군 사이의 관계. 밑에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이거 켤레근 허수근 범위에서도 켤레근 관계가 무조건 성립하더라. 그죠? 한 근이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근은 부호바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4-29번으로 갑시다.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작은 박스로 문제도 안 풀어보고 고난이도 형태의 문제 접근하는 상태로 이거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근해 분리라고 해가지고 고딩 그 대수 파트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친 듯이 복잡해집니다. 나중에는 미적 파트까지 계속 끼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정리하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도가 있구나, 이런 녀석이 있구나 정도로만 일단 맛만 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봅니다. 근해 분리 똑같은 이름은 이 상황을 근해 분리라고 해서 나중에 아주 풀내용을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상황 보면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얘기네요. 계속 그죠? 그런데 제한 조건이 걸린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뭘 판단하기 위한 거야?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2차 방정식의 개수 A, B, C의 조건을 결정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전체가 다 미지수로 잡힐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2x제곱에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4 뭐 이런 형태로 일부 하나 정도가 미지수로 잡힐 수도 있고요.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형태가 됐건 모두 미지수가 됐건 중요한 건 뭐야? 이거 풀 수가 없잖아, 아예. 그죠? K값에 따라서 근해 형태도 마구마구 변할 거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요구 조건이 뭐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된대. 그죠? 두 근이 모두 양수. 근이 알파 베타 가지는데 그 두 개의 근이 전부 플러스 값 양수가 돼야 된대.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양수근이 두 근이 양수근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야?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네. 그죠? 두 근이 양수가 되려면 일단은 실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맞아요? 허근을 가지면 두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저 뭐지 저 눈은 또? 어? 실근. 여기서 보통 앞으로 언급할 때 문제가 됐건 책이 됐건 언급을 안 할 때는 무조건 실수 범위에서 판단하게 돼요. 언급을 안 하면 딱히 허수 범위에서 판단하라 라는 얘기가 전제 조건으로 달라붙지 않으면 무조건 모든 문제는 다 실수 범위에서 풀어요. 허수 배우고 나니까 막 허수가 계속 발목을 잡죠? 안 잡아요. 실수인근. 허수가 아니고 실수인근. 진짜 놀라운 가끔 이렇게 살짝 놀라게 되거든요. 자, 수의 분류 체계를 앞에서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 정리할게요. 자, 실수의 분류 체계. 실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리얼 넘버 R이라고 씁니다. 그죠? 실수 중에서 네가 잘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자연수 개념이 있고요. 그죠? 자연수 보통 N이라고 씁니다. 그죠? 자연수 말고 뭐가 있어요? 정수 있어요.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경계값에서 있는 애들. 0 포함해서 정수 애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분수 있어요. 분수. 그죠? 분수 있고요. 뭐 소수 있고요. 뭐 이런 애들 있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또 뭐가 있어요? 무리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루트 물고 있는 애들. 그죠? 근데 이건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뭐가 아니야. 이씨. 루트 8이면 제곱해서 8 되는 값. 제곱해서 8이 되는 값은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루트라는 기호를 도입한 것 뿐이고요. 아이씨, 얘는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루트 3이었다 치자. 1하고 2 사이에 어떤 위치야. 실제로 수직선상에 존재하는 값이고요. 그죠? 어? 허수하고 막 섞여 있어요, 지금 개념이. 자, 그래서 어떻게 무리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죠? 무리수는 아직 허수 아니에요.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을 묶어서 유리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 부르게 되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실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그죠? 요 밖에 또 무슨 개념이 있어요? 실수 말고 복소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따로. 복소수 어떻게? A뿔 B하의 형태. 그죠? 됐어요?
자, 허수 I가 출연하는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1학년 때 허수 파트 다룰 때 그때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파트에 따로 언급이 되지 않는 한 허수 범위의 판단을 해야 될 경우는 안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두근이 모두 양수라 그랬어요. 딱히 언급이 없지만 무조건 실근 범위에서 판단을 해요. 그럼 실근 두 개를 가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네.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그럼 여기 이퀄 들어갔네? 그럼 무슨 의미야? 중근도 일단 두근이란 표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중근도. 이퀄 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표현을 써요? 서다두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냥 두근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그 두근이 서다일 수도 있긴 한데요. 애매하긴 한데요. 대부분 어떻게 실제로 진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면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꼭 써줘요. 그래서 서다두실이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두근 이렇게 표현하면 보통은 중근을 포함하는. 그래서 여기 이꼴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 두근이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판별식 그냥 두근이 존재하긴 해야 되니까 실근이 존재하긴 해야 되니까 판별식 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죠? 자, 근데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근의 합도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0보다 큰 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두근의 합. 그러면 이게 조건이 뭘로 바뀌어? 개수 조건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로 바뀌게 되겠죠. 두근의 합 조건은. 결국에 뭘 판단하기 위한 거라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거니까.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 a분의 c가 0보다 크다로 바뀌어가지고 개수 abc 조건을 판단하게 될 거고요. 상황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이걸 외워요? 아니요. 당연해야 돼요. 외워서 쓰면은 절대 문제 못 풀어요. 외워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요 근해 분리 주제에서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을 가르는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어떻게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일단 근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합도 0보다 클 거고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곱도 0보다 클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부터는 좀 쉬워져요.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여전히. 두근이 음수라고 해서 판별식 0보다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그 얘기 계속 했잖아, 이놈아. 중근도 두근이라는 표현에 포함된다고요. 만약에 중근을 허락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필요할 때는 꼭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중근도 두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퀄 포함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당연히 두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개수 조건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 두근이 모두 음수라 그랬으니까 마마 플러스 되겠네. 두근의 곱은. 그죠? 그러니까 a분의 c는 0보다 커야 돼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거냐. 근데 판별식 어디 갔어? 판별식 어디 갔어? 이것만 판단한대.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 하나는 양근 하나, 하나는 마이너스근 하나 이렇게 가진다는 얘기죠. 다 어디 갔냐? 왜 이것도 판단 안 하고 이것도 이것만 판단하고 얘는 판단 안 하고 얘도 판단 안 했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지금 요 상황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왜 판단 안 하죠? 할 수 있어. 근데 왜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렇죠. 붉은 마근을 곱하면 왜 판별식이 제외되는 이유부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버려요. 그죠? 근데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돼요. 그죠? 그죠? 근데 두근의 곱이 뭐가 된다고? 두근의 곱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A분의 C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조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하고 C하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A하고 C하고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값 나오는데 또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돼버려. 뭐가 판별식이. 그죠? 맞아요? 그럼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그 전제에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지게 된다는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판별식은 판단 안 한 거고요. 그럼 이 합조건을 왜 판단 안 해요? 이 합조건은? 야, 절대값이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부호가 다르다고만 얘기했지 어느 부호를 가진 애가 절대값이 큰지 얘기 안 했잖아. 그죠? 그럼 그것까지 주어지면 뭐로 판단해야겠어? 합조건도 판단할 상황이 생기겠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조건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어디로 갈지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죠. 지금 주어진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여기서 못 판단해야겠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뒤에 미지수 A를 물고 있는 형태.
개수 조건 결정하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죠? A-1 여기선 정확하게 A값 범위 결정하라는 얘기. 그죠? 뭐 판단해야겠어? 판별식 D는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죠? 두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두근의 합이 어떻게 돼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죠?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이런 조건 얘기하겠네요. 그죠? 이거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두근의 합은 0보다 크니까 미지수 A 관련해서 나오는 거 없고요. 그죠? 판별식 조건에서 A 범위 나올 거고요. 얘 범위도 나오고요.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 찾아야 돼요. 그죠?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갑니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차 방정식은 풀어내는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그죠? 근해 공식에 때려 넣거나 완전 제곱식으로 가거나 인수분해하거나 그죠? 근데 대부분 형태의 그냥 방정식 풀 때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직접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해 공식처럼?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3차, 4차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차수를 2차까지는 끌어내려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차 방정식 풀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끌어내리는 방법은 뭔데요? 뭐 치환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우리 보기차식 앞에서 봤듯이 그죠? 보기차식이 아니어도 4차식 뭐 이렇게 날라가는 거 치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쪼개고 난 다음에 2차 이하로 줄이고 각각을 푸는 방법. 그죠? 아니면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고요? 인수분해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인수분해. 항이 뭐 4개 이상, 5개 이상 우리 다 봤잖아. 그죠? 그죠? 그럼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 한 결과가 결국에는 뭘 푸는 거야?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죠? 덩어리 덩어리로 묶어내면.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수분해법을 인수분해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사실은 뭐가 제일 치명적으로 쓰여요? 결국에는 뭐 이런 상황일 때. 그죠? 이거 3차인데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걸 이용해서요? 예, 조립제법 인수정리 이용해서. 그죠? 어? 자, 조립제법. 조립제법의 후보자는 요거의 약수들. 그죠? 때려넣으면 당연히 얼마 때려넣으면 돼요? 1 때려넣으면 0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1로 조립제법 처리하게 됩니다. 1, 2에 마일 마이. 그죠? 그럼 이건 한 번만 잡아 돌리면 뭐가 돼요? 3차니까 한 번만 잡아 돌리면 2차가 돼요. 그죠? 그럼 게임 끝났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죠? 자, 밑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요. 근데 이건 조립제법 돌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돼요? 여기 3차 항이 없어요. 그죠? 그거 비워놓고 하셔야 돼요. 조립법 처리할 때. 그죠? 그리고 막 3번 해도 답안 나와요. 문제 틀린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자리 비워놓고 조립법 처리하셔야 되고요. 후보자는 구의 약수.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 이건 순수 고딩범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부터는. 아까부터 그렇고요. 자, 뭐가 됐건 우리는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4-31으로 한번 가봅시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알아요. 그죠? 연립 1차 방정식의 핵심은 뭐야? 미지수를 하나 죽여 없애야 돼. 그죠? 미지수가 두 개가 동시에 떠다니면은 절대 답으로 못 가요. 그죠? 그래서 그 미지수를 죽여 없애는 방법이 뭐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얘기하지만 그냥 결론은 뭐야? 미지수를 죽여 없애자. 그죠?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됐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1차 방정식도 아니고 이번엔 몇 차례요? 2차례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x마 y 이퀄 3이래요. 그죠? 와, 그럼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대입법 써먹을 수 있겠네. 그죠? 이거 조작하면 y 이퀄 뭐가 x 마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요거 들고 그대로 가버리면 문자 하나가 사라집니다. y가. 그죠? 그죠? 예. 2차 연립 2차 방정식도 기본적인 접근의 개념은 똑같아요. 변수가 하나가 사라져줘야 돼요. 두 개의 변수가 살아있는 한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더하기 어떻게 x 마3의 제곱이고요. 마5 이퀄 0 돼버리니까 그냥 2차식이니까 풀면 x값 나오겠네. 그죠? 맞아요? 그죠? 그럼 x값이 근데 이거 2차식이니까 x가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겠지. 그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여기 x값 1 하나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서 x1. 그죠? 그럼 y는 마2 되겠네. 그죠? y는 마2.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x가 2면 어떻게 돼요? 2마 마일 y는 마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긴 답이 몇 세트 나온다는 얘기야?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에서 두 세트가 나와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죠.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답이 두 개예요. x값이 두 개 나오니까 여기서 당연히 대입하면 y콜 묶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x값 두 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y값 세트로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세트가 답으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연립방 정식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변수를 줄여야 된다. 그죠? 네, 그거밖에 없어요. 변수를 줄이는 방법에서 이것도 사실 할 얘기가 조금 있거든요. 네, 이거 본 게임으로 넘길 거예요. 기본적인 접근 개념만 이해하면 밑에 문제를 푸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4세트까지 나와요. 연립 2차 방정식은 답 세트가 하나, 둘, 셋, 4개 세트까지 기어 나오게 되는 걸 보시게 돼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될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네, 게임 종료 처리하겠습니다. 자, 테마 4까지 끝났고요. 우리는 5, 6 두 개의 챕터만 남아 있어요. 이 책도 빨리 끝내고 학원으로 가야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